미국과 중국이 주말 동안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나 봐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걸까요? 지금 사실은 양측이 무역협상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네. 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타결을 못했는데 중국 측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리오허 부총리가 이제 중국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관세 철폐 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안 됐다. 관세 철폐는 뭐냐면 추가 관세를 물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면 그 관세를 다시 원상 복구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관세를 더 매기는 것은 당신들이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문제가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 걸 많이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12월 1일 날 G20 정상회의에서 구두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액수의 차이가 있다. 그 액수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 합의문은 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한쪽 일방에 얘기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조적 문제인 뭐 기술 절취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을 마치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거를 법제화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정 간섭이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쟁점이 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위신이 걸려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이 수세적인 태도였는데 막판에 공세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런 걸 양보할 바에는 차라리 버틸만하다,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좀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한테나 미국한테나 둘 다 유리할 게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먼저 타격이 오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을 이렇게 끌어오면서 중국이 굉장한 경기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이 확대 재정 정책 약 2조 1,025억 위안의 돈을 풀었고 그다음에 약 2조 위안 정도 감세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약간 되살아나면서 일종의 경기 지표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아주 장기전은 아니지만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된 합의를 그 트럼프가 잘 쓰는 말이긴 하지만 잘못해주면 앞으로 계속 끌려갈 수 있다. 그렇죠. 중국은 이런 경제 합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미국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는 무역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하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견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카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관세 자체를 가지고는 관세 전쟁이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한테 5,400억 불어치를 수출을 하고요. 미국은 중국한테 1,300억 불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세를 매기면 미국은 5,400억 불어치를 매길 수 있는데 중국은 1,300억 불밖에 못 매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는 안 되고 다만 지금 한 600억 불 정도 추가 관세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실탄이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매길 게 없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이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토매하는 경우죠. 근데 이거는 중국에도 피해가 옵니다. 자신들 자산이 또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역시 비관세 장벽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여행객들. 왜냐하면 미국이
관광 수지가 한 60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위 그런 그 관광 억제 정책 이런 네. 거를 펼치거나 뭐 히토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 많이 사주기로 한 거 뭐 보잉 300 그렇죠. 그런 네. 거 안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끌고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무역계 전면전이 벌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려고 한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더 내부 조율을 통해서 완화된 중국의 입장 제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날 선적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착하는 데는 뭐 4주 정도 걸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무역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서로 뭐 양보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를 할 건데 다만 레리 커들로의 말에 의하면 이제 5월 28, 29일 날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미국도 그때까지를 1차 합의선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인 합의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패권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도 안 물러나려고 할 거고 그렇겠죠. 중국도 안 물러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끊임없이 미중 간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갈등이 계속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상수화해 놓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설명을 워낙 쉽게 잘해주셔서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미중에 대한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무려 40%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중이 오래 싸우면 한국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 어떤 합의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수화해 놓으면서 거기에 맞는 장기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야말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